네, 지금 사전에 몇몇 분들께서 전달해 준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전반적인 요금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운영 시 비용 최적화 달성을 위한 과금 설정 팁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구글 맵스 플랫폼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종량제 요금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좀 API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API별로 좀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 자동 완성 API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할 때마다 과금이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지만 세션 토큰을 활용해서 타이핑할 때부터 최종 장소 선택하는 과정을 뭐 하나의 저렴한 세션 요금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또 아키텍처를 최적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장소 API 같은 경우에는 리뷰, 사진 요런 영업시간 등을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개발을 하게 되면 최고 단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져오고 싶은 필요한 정보만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요청하게 된다면 또 비용을 좀 최적화해서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기술 지원팀과 저희 팀에서 비용 최적화를 위한 팁들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쪽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사, 네이버, 카카오 지도 서비스 대비 구글 맵스 플랫폼이 가지는 최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어요.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글 맵스 플랫폼은 그 독보적인 글로벌 데이터랑 확장성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랑 지역이 200개가 넘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이게 또 하나의 API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이런 코드들을 해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장소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리뷰나 사진, 실시간 방문 트래픽 데이터 등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서비스나 또 해외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런 데이터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맵이 자랑하는 경로 최적화 같은 알고리즘 기능들이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타사 지도들은 워낙 촘촘한 로컬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구글 맵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국내 고정밀 데이터나 이런 실시간 업데이트들을 계속 힘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JPEG 세션에서도 방금 말을 했듯이 구글 본사에서도 이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국내 지도 앱에선 되는데 구글 맵에선 아쉽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한국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지도 반출 승인 등 국내 규제 변화에 따른 한국 구글 맵스의 정보 진행 일정, 그리고 B2C 서비스 영역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실시간 도보나 자전거 경로 탐색 이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고 내비게이션이나 고해상도 베이스맵 같은 게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고정밀 데이터 구축 이 단계적으로 롤아웃될 예정이라서 방금 또 제이백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말해 주셨듯이 저희 SPH에서는 이런 구글 맵스 플랫폼 프리미어 파트너사로서 신기능을 먼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사전 테스트 권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의 뉴스레터나 이런 특별 세션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웹스 자바스크립트 API 사용 시 권장되는 키의 교체 주기, 보안 설정, 키 노출 여부 확인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웹스 자바스크립트 API는 사용자 브라우저라든지 이제 브라우저에서 직접 구글 서버로 이제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API 서비스인데요. 구조상 그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개발자 모드 들어가셔서 이제 네트워크 탭 보면은 사실 API 키가 완전히 노출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키를 바꾸는 것보다는
노출돼도 아무나 쓸 수 없게 리퍼럴 제한이라든지 API 제한이라든지 같은 보안 설정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GitHub에서 이제 뭔가 API 키가 유출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관리자 이메일로 긴급 보안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을 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SPH 또한 이런 상황에 바로 자동으로 대응해서 고객분들께 알림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글 맵스상에서 국내 식당 혹은 뭐 예약 기능 언제 지원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능이 이게 현재도 지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기능이 구글 지도의 기능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 구글 맵스 플랫폼 파트너 기능이 아니라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과 관련된 서비스라서 이제 또 다른 파트너가 있습니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파트너 쪽에 아마 문의를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사전 질문 마지막인데요. 물류 외 오프라인 공간 기획, 브랜딩, 팝업 스토어 입지 선정 등 마케팅 공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구글 맵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발표 드린 것처럼 플레이스 인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각 장소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 타입과 속성들을 이용하여 특정 반경 내 업종별 장소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과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에 맞춤화하면 적절한 대상에 적절한 장소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식료품 배달 서비스 아니면 웰빙 같은 경우는 요가 스튜디오가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농 및 지역산 농산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광고 문구를 광고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사전 질문은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이미지 분석 통합해서 나노바나 엔진으로 영상 정보 생성할 경우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것 같다. 정확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정확도가 사실 좀 척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라운딩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지도 데이터랑 실제 장소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다소 이제 모호한 프로프팅 테스트보다는 훨씬 이미지 생성 정확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으로 뭐 랜드마크라든지 뭐 외딴 지역 독특한 시점이 필요하다면은 물리적 제약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를 이제 촬영할 수 없는 앵글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구글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으신데 공공 부분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이나 보안 이슈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마도 구글 지도 이미지를 통해서 서비스 하시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웹 스타일 API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서 상업 부문이라든지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하고 계시는 고객이 다수 계십니다. 다만 이제 약관상 이제 지도 이미지에 대한 캐싱이라든지 그 이미지의 이미지 촬영자, 그러니까 제3 저작자라든지 구글 로고 표시 같은 부분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해당 API 사용 시 보안 이슈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API 제한 사항 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이미지리 그라운딩에 관련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이미지리 그라운딩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이전에 프리뷰 단계로 활용이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활용 사례에 대해 저희 SPH 공식 블로그 혹은 구글 맵스 플랫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MCP 활용 시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클라우드 등 대표적 모델 말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모델도 연계가 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MCP 따르는 모델에서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는 LLM에서만 맵스 그라운딩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 공식 문서에 그라운딩 라이트 개요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구글 맵스 실시간 위치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객체 탐지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 활용 도료명 주소를 통한 태양광 패널 개수 카운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구글 어스의 항공위성 이미지 평균 연령은 1에서 3년 주기입니다. 일부는 더 오래되었거나 더 최근 이미지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글이 다양한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라서 이것의 제공받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얼스 AI로 카운팅 기능 여부는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글의 솔라 API에서 디텍티드 어레이 기능이 지금 출시 예정이고 해당 기능으로 이미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므로 꼭 얼스 AI를 사용할 필요 없이 API로 해당 좌표를 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 시 알람 전송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구글 매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위치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차 충전 감지는 관련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